다음은 현금 출납부가 되겠습니다. 교재 72쪽입니다. 현금 출납부. 기업에서 가장 최초에 사용되는 장부가 되겠죠. 현금 출납부. 어느 기업에서나 현금의 입출금 거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정의 소지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작성하는 장부죠. 그래서 이제 기업을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은 최초로 작성하는 게 바로 현금 출납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기업에서나 다 작성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현금 출납부. 자, 보시면은 현금 출납부는 현금의 입금과 출금, 잔액을 기록하는 장부다. 장부상의 현금의 잔액을 통해서 실제 보유 현금과 대조하는 내부 통제제도 하는 데도 사용한다. 내부 통제제도라는 얘기는 이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견제장치 두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현금 출납부하고 실제 잔액하고는 일치시켜야 되죠. 그리고 이제 입금하고 출금하는 경우 뭐 담당자를 따로 둔다거나 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내부 통제제도요. 그리고 이제 현금의 입출금만 기록하기 때문에 현금의 입출금이 없는 거래는 당연히 뭐 기록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는 그 이제 발생주의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현금의 입출금이 없더라도 거래가 발생을 하면 기록하는 거. 그걸 이제 발생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현금주의 그러면 이제 현금의 입출금만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의 입출금이 없으면 기록하지 않고. 회계 원칙에는 이제 발생주의, 뭐 그게 이제 기본이긴 한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현금 거래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현금 출납부를 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서도 그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금 흐름표. 재무상태표, 손익기란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등이 있고, 그거 외에 또 하나가 있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만큼 이제 현금 자체가 그 기업 내부에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업 외부에서 기업을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기업을 평가하는데도 중요한 자료란 얘기예요. 현금에 대한 것 자체가. 그리고 기업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도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그 지지난주인가요? 그 현금 시제 뭐 계산하면서 그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현금 자체가 관리하는 데도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현금 출납부. 회계 담당자가 최초에 작성하는 장부라고 보시면 되고, 또 누구나 다 작성해야 되는 장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현금 출납부의 작성 방법. 현금 출납장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매일같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부다.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한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좀 뭐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서 해당 란에 기록한다. 수입 받은 것, 지출은 지급한 거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 적는란이 있어요. 적는란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계정 과목은 분계시 현금이 상대편 계정 과목을 기록한다. 우리가 입금 출금할 때 반대편 계정 과목 나오죠. 그런 거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받은 이유, 지급한 이유가 되겠죠. 적요는 해당 거래를 짧게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기록한다. 잔액은 잔액, 직전 잔액에서 수입은 가산하고 지출은 차감하고, 당연히 그러겠죠. 더하기 빼기 해서 잔액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월말의 잔액은 월 단위로, 월말의 잔액은 차월, 2월이라는 적요로 기록하고, 차월, 2월 다음 달로 넘긴다는 얘기죠. 지출란에 월말의 잔액을 기록해서 합계를 일치시켜서 마감한다. 이 현금 출납부에는 이제 마이너스 금액은 나올 수가 없어요. 현금 출납부는 말 그대로 현금의 입금과 출금을 기록하는 건데, 돈이 없는데 현금을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0원은 나올 수가 있겠죠. 0원은 나올 수가 있지만 마이너스는 뭐 안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치시켜서 마감을 하고, 다음 달 1월은 전월 2월, 그래서 수입란에 전월말 잔액을 기록해서 계속 관리한다. 차월 2월, 전월 2월. 우리가 아까 소액현금 출납장 기록할 때 그랬었죠. 전월 2월, 차월 2월 나왔었죠.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현금 출납부를 작성하시오. 10월 1일 날 전월말 현금 잔액은 5,000원이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관리비 500원 중에서 2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는 뭐 입금시켜줬던가, 여기서는 수표를 발행했다고 되어 있죠. 13일 날
영업 홍보물 제작비 3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일날 급여 1,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0월 18일날 A제품 5대를 한 대당 1,200원에 판매하고, 그러니까 6,000원이 되겠죠. 4,800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로 하였다. 10월 27일날 컴퓨터 2대를 1,600원에 구입하였다. 그 다음에 10월 28일날 9월분 관리비 과다청구분 50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이 있는 거래들이에요. 자, 거래 날짜별로 분개를 하면은 10월 10일 날은 건물 관리비가 되겠고요. 건물 관리비 또는 뭐 임차료는 아니죠. 이제 건물 관리비가 맞겠죠. 별도 이제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건물 관리비, 그 다음에 현금 당제예금이고요. 10월 13일은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홍보물, 영업 홍보물이니까요. 그 다음에 10월 15일은 급여가 되겠고요. 10월 18일은 현금 외상 매출금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10월 27일은 비품 구입한 게 되고요. 10월 28일은 전월 달에 관리비 낸 거니까 관리비 더 돌려받은 거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관리비 해도 되고요. 건물 관리비 또는 지금 교재에서는 이제 세금과 공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관리비하고 요거 관리비하고 틀린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 달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으면은 다시 10월 28일도 세금과 공과 해줘야겠죠. 자, 이런 계정 과목은 뭐 세금과 공과가 됐든 또는 건물 관리비가 됐든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됩니다. 제3자가 이렇게 봤을 때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정 과목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분개는 이렇게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현금 출납부 작성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회계장부예요. 회계장부인데 여기 지금 낱장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 실제로 이것도 문구점에 가면은 현금 출납부를 팝니다. 그 겉에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고 속지 뭐 한 40장 50장 되어 있는 걸로 칸이 다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출납부 자체에 이제 그 결제란이 있는 거는 제가 이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이제 낱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낱장이라면은 이제 당월 거래 또는 당일 거래해서 당일 뭐 결제를 맞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당연히 뭐 만들었을 수도 있을 테고요. 자, 어쨌든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출납부.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단위는 이제 이게 안 써 있으면 그냥 원으로 쓰는 건데요. 칸이 나눠져 있으면 원인데, 혹시 칸이 뭐 3칸 뭐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면은 단위를 써줘야겠죠. 금액이 큰 경우는 여기 뭐 1,000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00만 원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서 단위가 원, 1,000원, 100만 원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3자리, 6자리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 현금 출납부. 날짜 쓰는 난이 있고요. 날짜 쓰는 난. 그 다음에 계정 과목과 적요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입 지출 잔액이죠. 수입 지출 잔액.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이제 뭐 비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적어둬야 될 내용들. 자, 보시면 10월 1일 날 전달에 넘어온 거죠. 전월 2월 그래서 5,000원이고 이게 잔액이죠. 그리고 이걸 수입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어쨌든 잔액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건물관리비 지급 200원. 그 다음에 13일 날 광고선전비 300원. 그리고 잔액을 항상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급여 1,500원. 그리고 매출 수입 7,800원. 그 다음에 비품 구입이자 지출 6,200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요거는 이제 환급받았다는 얘기예요. 수입으로 기록을 하고 6,250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월말이 됐어요. 월말이 됐으면 이제 다음 달로 넘겨야겠죠. 잔액이 지금 6,250원이잖아요. 6,250원. 그래서 이거를 수입 지출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31일 날 차월 2월 해서 6,250원 적어주면은 수입 합계액 9,850원, 지출 합계액 9,850원 맞는 거죠. 그래서 두 줄을 긋고 마감을 시킵니다. 10월달 마감이에요.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11월 1일부터 전월 2월 6,250원이 넘어오는 거죠. 요 금액이 넘어오는 겁니다. 6,250원, 6,250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장부를 보다 보면은 그 이제 월말 합계된 부분이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 달로 넘기려다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맞춰주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차월 2월 뭐 이게 수입 지출란에 적고면서 이게 보면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천천히 이렇게 항목 하나하나에서 따져보시면 돼요. 일부러 이제 차변 대변을 왼쪽 오른쪽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6,250원, 말일날 잔액은 6,25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1월 1일은 6,250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이제 현금 시제 일치예요. 자, 현금의 보관은 금고에 해야 된다. 그리고 담당 직원 외에는 금고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 되겠죠. 그리고 현금 담당 직원은 영업시간이 종료가 되면은 보유 현금을 정리하고 실제 현금 잔액과 현금 출납부 또는 뭐 총계장 원장의 현금 계정의 잔액을 일치하는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급자죠. 결제를 받거나 확인을 받고 금고에 보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금은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그냥 슬쩍 집어가 버리면 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결제를 받고 보관을 신경 써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는 그 소액 현금하고 그다음에 전표 현금 출납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직무 능력 평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전표하고 현금 출납부죠. 자, 뭐 문제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앞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뷰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이 뭐 이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고 이제 내용만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날 경기상사에서 갑상품 2,000원 50개 개당 40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상품을 사왔다는 얘기죠. 현금을 지급했고요. 그러면은 출금 전표를 기록하겠죠.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갑상품 중 20개를 사온 거죠. 20개. 그거를 1,200원, 개당 60원씩 받고 20개를 팔았다. 그죠? 팔고 현금 받았으니까 입금 전표에다 기록을 하겠죠. 그리고 10월 20일 날 나머지 30개를 외상으로 팔았다. 현금이 입출금이 없죠. 그러면은 대체 전표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작성. 분계는 이렇게 되고요. 차변에 현금, 차변에 매입 현금. 그 다음에 10월 15일은 현금 매출,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매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표 작성한 거는 출금 전표, 현금 지급된 것, 아까 상품 사온 거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입금 전표, 이렇게 되겠고요. 현금 들어온 것, 1,200원. 그리고 대체 전표가 되겠죠. 대체 전표. 현금 입출금이 없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는 76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음 거래를 분기해서 두 개의 전표를 작성하시오. 상품 8만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만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5만원 입금, 그 다음에 3만원은 대체, 그렇게 되겠죠. 자, 작성된 결과를 보면은 분기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리고 대변의 매출 되겠고요. 그리고 입금 전표 5만원. 빨간색 전표라고 했습니다. 빨간색 전표. 날짜 쓰고, 계정가물 매출 쓰고, 거래처, 우선상사, 적요, 금액. 그리고 대체 전표. 대체 전표는 현금 입출금이 없는 것, 차변, 대변 각각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출납부 얘기예요. 분계까지 해놓고 있고 거래 내용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일 날 전월말 현금 잔액은 3,000원이다. 그 다음에 12일 날 임차료 중에서 200원은 현금 지급하였다. 나머지는 수표 발행하였다. 임차료는 건물을 빌린 사람이 지급하는 거죠. 반대로 임대료 그러면은 받는 사람 쪽 얘기입니다. 빌려주는 쪽을 임대료, 빌리는 쪽을 임차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계 수리를 하고 현금 지급하였다. 급여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11월 24일 날 책상 2개를 구입하고 현금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11월 26일 날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입출금 거래죠. 자, 분기하는 것
여기 나온 대로 갔습니다. 뭐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임차료, 그 다음에 11월 15일은 수선비, 11월 17일은 급여, 11월 19일은 매출인데 현금 외상 매출금이 있고요. 11월 24일 책상 사온 거 비품, 그 다음에 11월 26일은 이자, 수익 이렇게 됩니다. 계정 과목이. 그리고 현금 출납부를 보면은 앞서 우리가 예제에서 풀어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날짜, 계정 과목, 적용, 수입 지출 잔액. 그리고 월말이 되면은 지출 합계액, 수입 합계액 쓰고요. 당연히 수입 합계액을 먼저 쓰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차월 1은 요 잔액이 되겠죠. 2,370원 쓰고 마감하고 전월 2월 요거 이제 다음 달 넘어온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현금 출납부도 그렇고 우리가 전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눈으로만 보고 하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눈으로 보면은 아 하고 이제 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걸 막상 실제로 작성하다 보면은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쓰려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류가 꼭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거는 교재 79쪽에 지금 화면상에는 답이 표현되어 있는 거고 교재에는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장부에다가 책에다가 한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현금 출납부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예금 관리인데 예금 관리는 시간상 요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시간이 지금 조금 남는 관계로 요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 관련된 얘기예요. 먼저 전표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자금 관리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회계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실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실무 내용이 되는데 요거 외에 이제 회계 담당자로서 알아야 될 뭐 기본적인 사항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회계 담당자의 역할이고요. 물론 전산 프로그램이 전부 다 작성해 주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계정하고 그다음에 요 시산표, 재무제표까지 가는 과정에 중간에 시산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정이라고 하는 것 회계의 최초 기록단이죠. 기록단위.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T자 모양으로 그려놨는데 이것도 뭐 계정식, 뭐 잔액식 그래가지고 총계정 옷장도 문구점에 가면 그것도 회계당구로 팔아요. 파는데 뭐 실제로 이제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자, 이거는 이제 약식으로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기록하는 원리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로 나눠지죠. 회계 기록되는 것 항목별로 분류하면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묶어서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묶어서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자산, 현금, 상품, 외선매출금, 건물, 기계장치 그런 것들이 자산이죠. 그래서 T자 모양으로 써 있으면은 해당되는 명칭을 먼저 쓰고요. 이걸 계정과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정과목,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외상매출금, 뭐 단기대여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계정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상품, 제품, 토지 하는 것들 그리고 명칭을 쓰고 이게 자산이죠. 지금 자산, 현금 자산이 늘어나면은 왼쪽에다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차변에다가 날짜를 쓰고 금액을 쓰고 그리고 반대편 계정과목 현금이 증가한 이유를 써줍니다. 자산이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그런 의미예요. 반대로 자산이 줄어들었으면 현금이 줄어들었으면 대변에다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200원, 400원. 날짜 쓰고 줄어든 이유 쓰고 9월 7일 날 상품을 사오느라고 현금 200원 지급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은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하고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항상 금액을 합계내면은 차변이 크겠죠. 들어온 다음에 나가니까요. 지금 요것만 놓고 보면은 현금 들어온 게 1200원이고요. 현금 지급한 게 600원이겠죠. 그럼 남아있는 금액은 현금 600원이 남았겠죠. 그거를 차변잔액 600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금 차변잔액은 600원. 자, 이제 부채인 경우에요. 부채. 미지급금, 그 다음에 뭐 외상매입금, 그리고 단기차입금 그런 것들이 부채죠. 자, 부채는
거꾸로 부채가 발생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면은 오른쪽에다 기록을 해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겠죠. 그러니까 700원이 늘어난 거죠. 갚을 돈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소모품 외상으로 사왔으면은 400원. 부채의 증가. 반대로 부채를 갚았어요. 그럼 부채가 줄어들겠죠. 그거는 차변에 기록을 합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부채가 줄어들고, 부채는 항상 오른쪽 금액이 크겠죠. 대변잔액, 부채는 대변잔액이 발생을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갚을 돈이 전체 1,100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00원을 갚은 거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금액은 600원이 되겠죠. 부채 갚을 돈 600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은요. 자본 계정과목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본금이에요. 역시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줄어드는 경우 또 간혹 있어요. 그때는 차변에 기록을 하겠죠. 자본은 대변잔액, 자본. 이렇게. 자산은 이쪽에 잔액이 남고요. 부채는 이쪽에 잔액이 남고 자본은 이쪽에 잔액이 남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게 모여서 재무상태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에요. 수익은 대변에 기록한다. 수익, 매출의 대표적인 수익이죠. 이자 수익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요. 항상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9월 3일 날 상품 매출 700원. 현금 받았다는 얘기죠. 9월 8일 날 상품 매출 400원.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은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대변 잔액이에요. 항상. 차변에 기록되는 경우는 없어요. 거래가 취소되면은 뭐 취소된 거죠. 받기 전에. 어쨌든 대변에 기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차변에 기록되는 경우는요. 항상 대변에 기록이 되죠. 자, 그다음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은 항상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복리후생비 9월 3일 날 700원 지출했어요.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얘기죠. 9월 7일 날 복리후생비 400원 지출을 했습니다. 보통예금 통해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비용은 항상 차변에 기록이 돼요. 차변잔액, 비용, 차변잔액.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모아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계정기록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산은 차변에 기록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에 기록하고,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고,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고. 그리고 이 기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분계라는 걸 해주죠. 자, 이제 계정기록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라는 거를 여러분도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회계 원리를 배우셨으면은 뭐 당연히 좀 알 테고요. 자, 시산표라고 하는 얘기. 시산표 뭐냐면은 우리가 계정 기록하는 거 그리고 모아놓은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총계정 원장을 하나의 표로 요약한 게 시산표예요. 시산표. 그리고 합계만 기록한다 그러면 합계 시산표. 잔액만 기록한다 그러면 잔액 시산표. 다 기록한다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 결산하기 전에 기록한다 그러면은 수정 전 시산표. 결산 끝난 다음에 기록한다 그러면은 수정 후 시산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붙는 거는 이제 뭐 들어가는 거 항목에 따라서 언제 작성하는 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용어예요. 어쨌든 시산표는 원장, 총계정 원장을 요약한 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현금, 차변에 1,000원, 대변에 200원이에요. 현금 수입액 합계액이 1,000원이고 지출액의 합계액은 2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실제 장부에는 현금이 쫙 기록되어 있겠죠. 대변에도 쫙 기록되어 있겠죠. 그거를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표 작성을 하는데 가운데 계정 과목을 쓰고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 되는 겁니다.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쭉 써요. 회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계정 과목을 쭉 다 씁니다. 그러면은 A4 용지 한 장이 아니고 2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현금 계정 과목 기록하고 차변 합계액 1,000원, 대변 합계액 200원. 현금의 차변 합계액, 대변 합계액. 그러면은 현금 얼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800원이 남아있겠죠. 800원을 잔액 차변에다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산을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요. 자산은 전부 다 차변으로 잔액이 기록되어 있겠죠. 차변 잔액.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부채죠. 미지급금. 부채는 증가하면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고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대변, 차변. 대변 합계액 600원. 차변 합계액 400원. 미지급금 600원 중에서 400원은 갚고 200원 남았다는 얘기죠. 대변 잔액 2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금 주로 대변에만 나타나죠. 대변에만 500원.
요거 12월 30일 이제 뭐 결산을 표시한 겁니다. 제가 지금 500원.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 자산은 차변에만 남고 부채는 대변에만 남고 자본은 대변에만 남습니다. 자산부채 자본 모아놓으면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예요. 자산들 쭉 모여져 있고 부채 모여져 있고 자본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만큼은 항상 차대변은 일치한다 그랬죠. 당기순이익이겠죠. 이게. 그래서 아까 여기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800원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익과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은 대변으로만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비용은 차변으로만 나오겠죠. 차변 잔액. 그리고 시산표를 작성하면은 차변 합계액, 대변 합계액은 항상 일치를 하겠죠. 왜 일치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할 때 차변, 대변 같은 금액을 분계하고 분계한 금액을 계정으로 옮길 때도 차변 금액은 차변으로 가고 대변 금액은 대변으로 갑니다. 차변은 차변, 대변은 대변. 쭉 같은 금액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차변 얼마, 대변 얼마. 그리고 다 집계된 거를 이쪽에다 기록했잖아요. 차변은 차변에다 집계를 했고 대변은 대변에다 집계를 했고. 그러니까 차변, 대변 합계액이 항상 일치하겠죠. 일치가 안 하면 어딘가 기록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의 기록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하고 나면은 개략적인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집계가 돼요. 그래서 개략적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경영성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은 정확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잔액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200원을 빼서 200원을 빼면은 여긴 0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800원이 되는 거죠. 똑같은 400원을 빼면은 여기는 0원이 되고 여기는 200원이 되죠. 그래서 잔액의 합계액하고 차변 잔액의 합계액, 대변 잔액의 합계액도 항상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 합계 잔액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 모아놓으면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는 쓰는 양식이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액, 판매비와 관리비 그런 순서로 기록을 하죠. 단기순위까지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회계의 기록과 흐름이 되겠습니다. 분계하고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계를 한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다가 옮겨줬고 그리고 총계정 원장을 하나의 표로서 요약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결산을 합니다. 결산도 분계하고 전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수정 후 시산표도 작성을 하고 어쨌든 시산표가 다 작성이 되면은 시산표를 가지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회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수업 듣는 주간이 아마도 추석 주간인 것 같아요. 이번 수업은.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추석 명절에도 좀 모이지 말고 각자 집에서 이렇게 지내십시오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권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뭐 집안마다 좀 틀리겠죠. 어쨌든 연휴 기간이지만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수업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주차 강의를 한 거고요. 자, 이번 주는 어쨌든 소액 현금, 그 다음에 전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한 번씩 쭉 살펴보는 걸로 학습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6주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